안녕하세요. 유정쌤입니다. 우리 이번 중간고사 범위의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단원은 대단원 3단원이고요. 이 중에 첫 번째 단원은 화학결합이었습니다. 자,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상태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화학결합을 도대체 왜 하느냐? 바로 안정해지기 위해서죠.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배웠던 결합의 종류는 이온 결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온 결합 후에 공유 결합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고요. 자, 그리고 금속 결합에 대해서도 배웠죠. 금속 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결합에서의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온결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온결합의 정의는 무엇이냐? 바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만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다 라는 거고요. 이 정전기적 인력을 설명하는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쿨롱 법칙이죠. 전하를 띠고 있는 두 물체 간에 작용하는 인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쿨롱 법칙에 따르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는 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전하의 곱에 비례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둘 간의 인력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둘 간의 전하량이 크면, 이 이온들의 전하의 양이 커지게 되면 이 둘 간에 작용하는 인력도 커진다 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그 양이온, 음이온들의 어떤 거리, 그리고 전하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좀 더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느냐, 녹는 점이 크게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인력이라는 건 녹는 점과 끓는 점도 함께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인력이 커지면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높아진다. 인력이 작아지면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낮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할 때 이 이온 결합과 에너지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이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가까워진다고 결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멀어진다고 해서 결합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정한 평형 거리 위치에서 이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변곡점, 에너지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이 지점에서 평형 거리에서 결합이 일어난다 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 거리보다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 인력은 물론 커져서 좋지만 반발력이 어떻게 된다? 반발력이 너무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더 밀어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거리가 멀어지면 물론 반발력은 감소를 할 수 있겠지만 인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굳이 결합을 하지 않고 그 원자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적절한 평형거리에서 결합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온결합의 성질, 이 이온결합 물질들의 성질도 좀 살펴봤었어요. 이 이온결합 물질들은 물에 어떻다? 잘 용해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왜?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극성 분자죠. 이 극성 분자에 잘 용해되어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온에서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외부에 힘이 주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바스스 쉽게 부서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온 층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층이 밀리게 되면 플러스 옆에 플러스 이온이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부서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전도도였는데요. 이 전기 전도도는 고체 상태에서는 없지만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도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이 살펴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도 그래프이고요. 온도, 그리고 전도도. 이게 이제 이렇게 전도도가 없다가 갑자기 훅 전도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전도도가 없는 상태는 고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도도가 훅 생기는 이 지점부터는 액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온도 A를 녹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는 점이 크다라는 건 인력이 증가한다 라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온 결합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유 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공유 결합은요, 아까 이온 결합에서처럼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인력이 아니라 비금속 원소들 간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전자를 함께 공유를 하면서 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 결합의 종류에는 단일 결합, 이게 공유 결합 쌍이 한 쌍인 경우도 있지만 이중 결합, 이중 결합은 전자쌍이 2개, 그리고 삼중 결합 친구는 이렇게 전자쌍이 3개인 거, 이렇게 이 정도로 종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공유 결합에서도요, 우리가 그 결합 거리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를 살펴봤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가까이 가거나 너무 멀어지는 상태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 이 거리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더라. 에너지적으로 유리하죠. 훨씬 더 안정한 이 지점에서 결합이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성질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성질,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 이 공유결합 물질은요,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온리 극성 분자다. 우리 뒤에서 극성, 록성 분자에 대해서 쌍극자 모멘트 합을 통해서 판별을 했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정리하겠지만 이렇게 극성 분자인 경우에만 물에 용해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가 아니라 주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 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이미 끓었어, 이미 녹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대표적인 성질은 전기전도도가 있다 없다. 이 공유결합 물질은요, 전기전도도가 없다. 고체도 없고 액체에서도 없고 기체 상태에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외는 누구다? 흑연. 흑연의 경우는 이 친구는 공유결합을 3개만 하면서 홀전자가 하나 존재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연은 예외적으로 전기전도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공유결합 파트에서 또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공유결정과 분자결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공유결정, 그리고 분자결정, 이런 게 있었는데요. 공유결정의 대표적인 예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그리고 또 석영, 요런 친구들이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공유결정에. 이 공유결정이라는 건 공유결합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물처럼 3차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을 공유결정이라고 했고요. 분자결정은 드라이 아이스, CO2로 구성이 되어 있는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아이오딘, 이런 친구들이 분자결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자결정은요,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기보다는 분자 간의 약한 힘으로, 약한 인력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고체 물질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약한 인력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잘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결정 물질과 분자결정 물질의 대표적인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녹는 점, 끓는 점입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공유결정 물질은 굉장히 높고요. 분자결정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둘 간의 차이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공유결합 파트에서 실험을 진행했던 게 있었죠. 바로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었습니다. 전기분해 실험. 전기분해 실험을 우리 직접 진행을 했었죠.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시험관을 꽂아놓고 이렇게 전극을 걸어주게 되면 전극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이렇게 이제 걸어주게 되면 기체가 생기는데 이 기체가 생기는 양이 다르더라. 기체가 생기는 양이 다르고 이 기체의 부피비가 대략 1:2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고요. 이 물의 전기분해는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2:1의 부피비로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체가 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이만큼씩 발생을 했다라면 기체의 부피가 2로 발생이 되는 요 부분이 이제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 그리고 기체의 부피가 1로 상대적인 1의 값을 가지는 이 부분이 산소가 발생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물에는 전자가 관여하는 그런 결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공유결합은 이렇게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결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속 결합은요, 이제 금속 양이온과 누구, 네, 자유전자의 전정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한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요 자유전자가 되게 중요한 친구였죠. 이 자유전자 때문에 이 금속 결합의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 덕분에 어떤 성질들이 나타났느냐? 바로 전기전도도, 그리고 열전도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유전자가 이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연성과 전성도 굉장히 뛰어나게 나타내고 있었다. 이온 결합에서처럼 이렇게 층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이렇게 다 양이온 주변을 돌면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바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 근데 이제 수은이나 알칼리 금속 같은 것은 제외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금속 결합은 요 자유전자, 그 전극을 걸어주게 되면 이 자유전자가 또 이제 도선을 따라서 흐르면서 전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전자의 특징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합의 극성을 논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개념, 바로
전기 음성도입니다. 이 전기 음성도는 얼마나 이 공유전자쌍을 좋아하느냐, 이것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값들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친구는 플루오린이었습니다. 플루오린은 전기 음성도가 4.0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우측 상단부로 갈수록 이 전기 음성도 값이 커진다라는 이거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주기에서, 같은 족에서 이 전기 음성도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이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서 쏠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쌍극자 모멘트였어요. 이 쌍극자 모멘트, 이 공유결합 안에 발생하는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값이었는데요. 이 뮤는 Q 곱하기 R이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질수록 쌍극자 모멘트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 거리 요소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전기 음성도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공유결합 안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쌍극자 모멘트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공유결합에서 이제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요.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그래서 힘이 발생을 한다.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무극성 공유결합의 경우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둘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극성 공유결합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적은 쪽은 어떤 부호? 그쵸. 부분적인 양전화.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은 부분적인 음전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